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요새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디선가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자기가 올린 상품들이 안 팔려서 그런 건지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 광고까지 돌리고 있는데 내 상품이 안 팔려요. 도대체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는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조금 팔리다가 안 팔리거나 아니면 그냥 안 팔리거나 해서 고민 하셨다가 어디서 마케팅 전화 같은 거 받잖아요. 몇백만 원 주고 마케팅을 돌렸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그냥 사기고 정말 답답해서 내가 그냥 해봐야 되겠다 해서 돌렸더니 상품은 정말 상위 노출이 되고 문제가 없는데 뭐 안 팔린다는 결론은 똑같은, 아마도 이런 상황들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광고까지 돌렸는데 물건이 안 팔려요 라는 말은 재해석해보자면 내 스토어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 유입까지 만들어냈는데 상품을 확인하고 나가서 내 스토어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정말 다시 들어왔을 수도 있고 다시 들어왔어도 결국에는 안 산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정말 잘 팔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대한 경험이 저도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으며 왜 안 팔릴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뭘 바꾸고 개선할까, 이 고민했던 내용들을 같이 한번 나눠드리려고 해요. 오늘 설명드리려는 내용은 내 상품이 어딘가에 노출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 어딘가에는 노출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 제품이 어딘가에서 다른 스토어, 다른 상품들과 같이 진열이 돼서 노출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들 간의 비교에서 결국 내 제품을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다른 스토어, 다른 물건들과 어떤 걸 비교해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항목은 상품이고요. 두 번째 항목은 가격이고, 세 번째 항목은 상세 페이지예요. 이 세 가지의 비교로 여러분의 상품들이 구매가 안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 상품이에요. 이 상품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셔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이 말은 즉 상품이 매력적인가에 대해서 정말 재접근이 필요해요. 내가 이제 소싱한 상품이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싱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이게 도대체 팔릴 거라고 가정이 되어 있냐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되물으면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으니 잘 팔릴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소싱을 잘 하신 거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정말 어중간하게 될 것 같은 상품, 마치 그럴 것 같은 상품을 가져오신 거고 이거를 노출시켰는데 안 팔리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이런 제품들이라고 하면 원래 마케팅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돈만 날리는 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작년, 재작년에 판매했던 제품들의 판매량, 이런 것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만 정말 제대로 확인하고 상품 소싱했다라고 하시면 노출이 되고 유입이 일어나면 반드시 판매되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제품이 정말 판매가 될 만한 가격대에 들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품이 아무래도 뭐 광고를 돌린다거나 이런저런 마케팅을 통하면 유입이 정말 될 거예요. 근데 유입만 되면 판매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다 잘 팔려야죠. 그런데 안 팔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격이라고 말하는 요 녀석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는 상식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구매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 이 마우스를 20만원 주고 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영상을 보신 대부분이 아니 뭐 마우스를 20만원씩이나 주고 사? 그거 뭐 한 2, 3만원이면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혹 뭐 게임을 하신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고가의 마우스를 사는 게 너무 당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2, 3만원이라고 하면 그 정도면 마우스 충분히 살만하지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우스는 대부분 일반인들이 2, 3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뚱맞게 막 20만 원짜리 제품을 소싱해가지고 올려놓고 일반인들에게 타겟팅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20만 원 주고 마우스 사겠어요? 나는 20만 원이면 마우스 10개도 사는데? 이런 생각하고 물건을 구매 안 할 거 아니에요. 제품이라는 게 원래 이제 뭐 품질이랑 가격 이런 게 되게 잘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잘 팔리는 물건들은 가격과 이 품질의 범위라는 게 상식선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제품들이 실제로는 잘 팔려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명심하고 소싱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다른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타 스토어의 제품들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최상단 페이지 1페이지에 노출되어 있어요. 1페이지 뭐 10번째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로도 분명히 9개의 제품이 있을 거고 아래로도 몇십 개의 제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들과 비교해서 제품이 비싸다라고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있는 제품들이 가격대가 되게 다양하게 올라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제품에 퀄리티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디자인, 성능 이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마켓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보다 비싸 보여라고 한다면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노출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품질 대비 가격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린다면 물건을 안 산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주변에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고 내 걸 구매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 커피숍을 차린다라고 했을 때 근처에 다른 커피숍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경쟁은 이 다른 커피숍들의 커피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똑같이 동네 커피 2,000원, 2,500원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도 비슷하고 디자인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한데 혼자 4,500원 이러면 팔릴까요? 안 팔린다니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면 비슷한 가격과 뭐 비슷한 품질 안에서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되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격과 품질은 좀 서로 비슷하긴 한데 어떻게 경쟁을 하는가?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 상세 페이지예요.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가 그 샵의 인테리어라든지 메뉴판이라든지 스토어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온라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상세 페이지밖에 없잖아요. 매장의 분위기 이런 걸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냥 단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상세 페이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오프라인 카페는 사진만 이쁘게 나와도 사람들이 커피 맛없어도 가요. 그런데 온라인은 아니잖아요. 보여줄 수 있는 게 상세 페이지밖에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상세 페이지에 중국어가 쫙 나온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요? 번역 안 하실 거예요?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상세 페이지의 기본적인 구성을 잡는다던가 디자인을 만든다던가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해도 될까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상품을 소싱하는데도 염두를 두시겠지만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식적인 범위의 가격 안에서 품질을 딱 맞춰놓고 내 상품이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 놓는다, 잘 꾸며 놓는다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 단계에서 더더욱이나 번역은 꼭 하셔야 되고 옵션표 같은 거 만들어 두셔야 되고 상세 페이지 구성 이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구매를 결정짓게 하는 정말 마지막 단계가 상세 페이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오늘은 꾸준하게 올라오게 됐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드려봤어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카페에 가서 질문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